네, 안녕하세요. 텐투플레이 권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을 다뤄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R이 완전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R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인데요. 아마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 스튜디오는 이러한 R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 R을 소개해 드리려는 이유는요, R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R의 강력한 시각화 기능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시각화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파이썬도 이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 파이썬은 이제 시본 같은 이제 다양한 패키지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각화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RStudio 화면인데요. 이제 RStudio는 이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랑 형태, 그리고 이제 그래프까지 이제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RStudio 하나의 환경에서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R은 오픈소스 그리고 무료입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로는 SPSS, SAS, 매트랩, 스타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통계 패키지들이 모두 유료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연구소가 아니라면 선뜻 라이센스를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점에서 R은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파이썬으로도 데이터 분석 많이 하시죠. 이제 파이썬에서 R 문법을 거의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판다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판다스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 연산 기능들이 R의 문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R에 익숙해지면 파이썬의 판다스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또 다른 패키지 스태츠 모델이라는 통계 패키지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예 이렇게 R 스타일로 피팅하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R 문법을 배워놓으면 파이썬에서도 통계 분석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패키지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R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 패키지 현황을 이제 크랜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27일 기준으로 15,549개의 패키지가 있네요. 이제 물론 R도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요. 연산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통계 툴, 스타타나 사스보다는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드를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일일이 짜야 되거든요. 하지만 뭐 스타타랑 사스는 유료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이나 이제 자바보다는 R을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자바는 울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제 R을 이용해서 게임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부터 불러와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SQL을 바로 연결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이제 MySQL을 사용하고 계셨을 경우에 이제 불러오는 건데요. 이렇게 RMySQL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RMySQL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세 번째 줄에서처럼 커넥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쿼리를 짜서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DB로부터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긴 한데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쿼리 문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세션에서는 간편하게 CSV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V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요, 이렇게 read.csv 해서 파일 경로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시연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런 플레이어 데이터가 들어있는 CSV 파일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플레이어 아이디가 쭉 있고요. 각 플레이어별로 가입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각각 언제 로그인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래서 제가 불러올 텐데요. read.csv 파일 경로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파일 경로는 여기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백슬래시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데이터.csv 엔터 치면 이렇게 오른쪽에 뭐 하나 생겼죠. 이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불러 읽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내가 지금 플레이어 아이디, 조인 데이트 타임, 로그인 데이트 타임 이렇게 불러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술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 통계라는 것은요, 자료의 정보를 요약해서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사람들의 레벨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레벨의 분포가 어떤지, 평균, 중간값, 뭐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요약된 걸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부릅니다. 기술 통계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려면 이렇게 서머리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리 데이터 이거 네. 이렇게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죠. 지금 각 컬럼별로 미니멈, 제1사분위, 미디안 그러니까 중앙값, 평균, 뭐 맥시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어 아이디라는 게 제가 지금 불러온 데이터가 어쩌다 보니까 플레이어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숫자를 넣어서 그렇지 이 숫자가 뭐 미니멈이 얼마인지 맥시멈이 얼마인지 뭐 중간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기술 통계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무작정 이제 모든 데이터를 넣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보고 싶은지, 뭘 분석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뭘 보고 싶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시각화하는 건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그래프도 다양하긴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왼쪽과 같이 특정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계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유저별로 하루에 게임 접속을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R로 돌아와서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로그인이 다 시간 단위로 되어 있죠. 이것을 다 일단은 로그인 데이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as.date를 넣어서 로그인 데이트 타임. 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컬럼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유저별로, 일자별로 로그인 수를 구할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로그인 A라는 유저가 3월 25일에 가입을 하고 3월 25일에 로그인을 했다. 3월 26일에 로그인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A라는 유저가 3월 25일에 가입을 했는데 3월 25일에는 로그인을 한 번 했다. 26일에는 로그인을 2번 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묶는 거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트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데이터를 df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 로그인 데이트 타임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데이트 타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사람과 데이트에 따라서 묶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랭크를 넣었고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또 이제 df라는 게 생겼죠. 네,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유저는 25일에 한 번 로그인을 하고요. 여기 7번째 유저는 25일에 2번 로그인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이름이 로그인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것을 넘버 오브 로그인즈라고 바꿔볼게요. 네,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히스토그램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HIST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넘버 오브 로그인즈 변수를 넣으면 네, 오른쪽 아래처럼 나옵니다. 지금 좀 블럭이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한데요. 이 블록 수를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개로 하면은 이렇게 블록이 좀 좁아지면서 좀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을 가장 많이 접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이제 기술 통계를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summary df 넣으면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넘버 오브 로그인즈 쪽을 보시면 이제 중앙값, 사람들이 가장 많이 로그인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고요. 미니멈, 그러니까 중앙값은 1.9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 사이 접속을 합니다.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경우는 하루에 19번까지도 하네요. 네, 그렇게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일자별 DAU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Studi오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df라는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25일에 한 번 로그인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로그인 데이트 기준으로 묶어야 이 날짜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로그인 데이트 기준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묶은 거를 DAU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어그리게이트 플레이어 아이디를 개수를 셀 건데 로그인 데이트 기준으로 셀 겁니다. 개수를 세니까 랭크. 아이고. 네. 그러면 DAU가 생겼죠. 네, 보시면 25일에는 58명, 26일에는 60명, 3월 31일에는 94명이 접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플레이어 아이디라고 이름이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DAU 라는 데이터 중에서 플레이어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을 넘버 오브 플레이어즈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시계열 그래프는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인데요. 이런 패키지를 이제 저는 미리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불러오면 라이브러리 ggplot2 이제 불러오고요.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AU 이제 X축, 그러니까 이 날짜의 흐름에 따라 보고 싶기 때문에 X축은 로그인 데이트가 될 거고요. Y축은 사람 숫자니까 넘버 오브 플레이어즈가 들어가고요. 저는 이 그래프를 지금 각각 그 날짜별로 점도 찍고 싶고요. 각각 그 점을 잇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처럼 나오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 최소값이 56 정도였죠. 그러니까 56 기준으로 지금 Y축이 좀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Y축을 좀 늘려서 0부터 120까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왔죠? 네, 그래서 DAU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잔존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율을 일단 구할 건데요. 맨 처음에 불러온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 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잔존율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가입한 다음에 언제까지 플레이했냐라는 거기 때문에 가입 일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입 시간을 가입 날짜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join date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 배운 거 가지고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3월 25일 가입자에 대해서만 잔존율 구하는 것을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 25일자 가입자 뽑을 때 그 뽑는 대상을 제가 일단 타겟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join date가 2019년 3월 25일인 사람들의 데이터, 타겟이 이렇게 잘 뽑혔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25일에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한 타겟 플레이어 아이디를 구할 거고요. 네, 58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58명에 대해서 이제 가입하고 얼마나 플레이를 했는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잔존율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가입하고 플레이한 게 이제 며칠 차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지금 로그인한 시점이 가입으로부터 며칠 차인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플레이 데이즈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그인한 데이트에서 로그인 조인 데이트, 그러니까 지금이 가입일자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를 더해주는 게 만약에 25일에 가입하고 25일에 플레이했으면 빼면 0이 나오겠죠. 네, 지금 1일 차인지 2일 차인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1을 더해서 1일 차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 데이즈라는 컬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의 맥시멈을 구할 건데요. 왜 맥시멈이냐면요. A라는 사람이 25일에 가입해서 25일에 로그인하고 26일에 로그인하고 27일에 로그인하고 이탈을 했어요. 그럼 25일은 1일차, 26일은 2일차, 27일은 3일차니까 이 사람의 생존 일수는 3일이 되겠죠. 이 각각 유저에 대해서 이 3일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생존 일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맥시멈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존 일수니까 라이프타임 데이즈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어그리 게이트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플레이 데이즈의 가장 맥시멈을 구하고 싶고요. 이거를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라이프 타임 데이즈를 보시면 네, 첫 번째 사람은 7일 동안 플레이를 했고요. 7번째 사람은 4일 동안 플레이를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플레이를 했다, 생존 일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잔존율을 구해야 되겠죠. 잔존율을 구하려면 데이 1까지 플레이한 사람이 몇 명, 데이 2까지 플레이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사람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날짜별로 사람을 애그리게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애그리게이트를 하면 네, 플레이어즈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아까 나타난 그 잔존 일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생존 일수가 하루인 사람이 46명, 생존 일수가 이틀인 사람이 2명, 이런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플레이어 아이디라고 조금 이름이 또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오브 1000이라고 할게요. 결국에는 이게 이탈한 사람들의 숫자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탈한 사람들을 이제 누적 이탈자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1일차에 남은 사람, 2일차에 남은 사람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1일차에 이탈한 사람, 1일차, 2일차에 이탈한 사람, 이런 식으로 누적된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누적된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cumulative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일차에 이탈한 사람이 총 46명, 1일차, 2일차까지 총 이탈한 사람이 48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잔존율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 이탈한 사람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텐션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 아까 총 가입자가 58명이었으니까 58명에서 지금 이탈한 사람을 빼고요. 58로 다시 나누면 네, 이렇게 리텐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똑같이 이제 gg플롯을 이용해서 X축은 지금 몇 일 차인지 나타내주고 Y축은 리텐션을 나타내주면 네, 오른쪽처럼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Y축이 0부터 최고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리밋을 0부터 1까지 걸어주면은 네,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지금 로그인 데이터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로그인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켜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게임을 많이 하긴 하지만 로그인 횟수로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게임에서 뭐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뭐 튕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지, 플레이 이력, 재화 이력 같이 이제 다른 로그 데이터랑 교차 검증을 하면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읽어오고 간단한 기술 통계 그리고 시각화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회 웨비나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심슨의 패러독스 같이 이제 성향별로 유저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성향별로 리텐션이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다 싶은 것도 생각보다 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만큼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R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요, R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문법 자체는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긴 한데요. 이제 네네. 아마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보이는 과정에서 좀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SQL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또는 이제 전처리를 이미 해놓은 데이터라면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CSV라는 이제 굉장히 로우 데이터를 그냥 읽어와서 바로 전처리부터 보여주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R을 2014년에 이론 공부할 때 보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질문이 R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매크로 처리해서 결과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하셨어요. 네. 이게 뭐랄까 네. 제가 사실은 저는 데이터 분석까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매크로 처리를 한다는 게 만약에 이제 자유자재로 아니면 이제 자동으로 구현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라면요. 네네.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파이썬을 사용하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파이썬. 그게 네, 아무래도 이제 R 문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파이썬은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기능이 있다. 네. 파이썬. 네. 자, 오늘 두 번째 멋진 강연 해준 우리 텐트플레이 권혜연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